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컨설턴트 김치미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다.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생활기록부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그럼 변경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2024학년도, 즉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 해당되는 요소들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예전에 생활기록부 상황들과 2024학년도에 변경되어지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까요?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미기재와 미반영이라는 글씨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미기재와 미반영은 엄연히 다릅니다. 미기재는요, 생활기록부에서 아예 기재가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서는 기재가 되지만 대학교 자료로는 전송이 되지 않아서 평가 요소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미기재 되는데 이 활동을 꼭 해야 되나? 또는 미반영인데 굳이 이 활동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기재이지만 또는 미반영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과활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세특이라고 하죠. 자, 과목당 500자로 글자 수는 동일하고요. 반과목 활동은 이미 벌써 미기재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본인의 진로와 연결되는 활동들은 그래도 꾸준히 하셔서 세특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녹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세특 부분이 사실 좀 두리뭉실하거나 각 교과에서는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만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각 교과목에서는 본인의 진로와 연결되는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생활기록부를 제2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업적인 능력 이외에도 본인의 진로 연계된 활동,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각 교과목에서도 드러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의견과 자율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포함해서요.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 수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요, 특히 자율 동아리 부분을 보시면 대입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미반영, 미기재라고 해서 이 활동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더라도요. 현재로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학교가 딱 3군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입니다. 이 세 학교들은요. 미술활동 보고서 또는 창의활동 보고서라는 개념으로 자기소개 이외에 별도의 다른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학교 모두 미술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 3학교 모두 각각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표를 보시게 되시면요. 홍익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는 서류 작성법에서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는요. 외부 활동을 기재가 가능합니다. 홍대와 이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미술 활동에 대한 부분을 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형식이고요. 고려대학교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사진 자료로 남겨서 결과물을 첨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외부 활동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에 대한 실적, 즉 수상 내역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서의 수상 실적도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생활기록부에서 미기재된 부분은 드러나지 않지만 미반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활동 보고서로는 작성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미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활동 보고서의 활동으로는 작성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홍대와 고려대학교는 기재가 가능하지만 미반영이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표로 돌아와 보면은요, 미반영, 미기재인 활동들에서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위해서는 활동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봉사활동은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서 미반영이 됩니다. 각 지역에서 해당되는 봉사활동들을 스스로 찾아서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제 미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자, 학교에서 했던 그런 교내 봉사활동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변경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음으로 수상경력은요, 학기당 하나만 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 대입 미반영으로 변경이 되어졌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도 실기대회를 많이 줄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긴 하던데요. 대입 미반영이 되더라 하더라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학교들에서도 외부활동이나 교내활동, 수상실적들도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수상실적이 미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특이나 창체 부분이죠. 동아리나 진로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심층적으로도 탐구한 활동이라던가 개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 참여, 이런 부분들은 세특이나 진로 부분에서 충분히 생활기록부에 녹여서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여를 하시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독서활동입니다. 자, 독서활동은요, 대입 미반영으로 변경이 되어졌는데요. 독서활동은 솔직히 이전에도 독서활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스스로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학교 미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본인이 궁금한 부분들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세특이나 동아리 또는 진로, 자율활동에 있어서 독서 활동도 녹여서 기재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생활기록부에 있어서 내신, 세특, 창체에서의 동아리, 진로 부분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기재 또는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4가지 부분에서는 학생의 능력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본인이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한 것들을 어필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세특 부분에서는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또는 각 교과 활동만 관련해서 많이들 작성들을 해주셨을 겁니다.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미대 입시생들은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서류가 있다는 점,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미술 전반적인 활동들이 생활기록부 상에서는 이제 어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타 모든 대학교들에서는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 겁니다.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는 학교들은 외부활동 기재 가능하시니까요. 미반영이라도 활동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가 본인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성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여기 아래에 나가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변경되는 요소들 잘 참고하시고 준비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